예, 이번 사건은 2022년 9월 29일 선고된 2022-247-187 판결입니다. 아파트 임대차 계약에 관한 교섭 단계에서 지급했던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면은 원고인 임차인이 피고인 임대인과 아파트 임대차 계약에 관한 교섭 단계에서 임대인에게 가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개인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단한 후 지급했던 가계약금 3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인데, 피고가 이에 대해서 이 가계약금은 해약금에 해당하므로 몰취되어야 한다, 즉 반환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게 되면은 본계약 체결을 포기한 원고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계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보통은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사자들 사이에 또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잠정 합의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또 하나 문제는 가계약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법적 규율도 아직 명확하게 입법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계약 체결에 따른 효력의 내용이라든지 그 법리 구성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 법리 구성 자체가 또 어렵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 실무에서는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계약을 체결하고 또 가계약금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수수하는 일이 많다. 하지만 그 개념과 효력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 조문을 좀 잠깐 살펴보면 민법 제565조에서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계약 당시에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급하게 되면은 그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포기하고 또 계약금을 수령한 사람은 그 2배, 즉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매매 계약의 해약금에 관한 규정이 567조에 의해서 다른 유상 계약에도 준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이 가계약금의 의미를 이와 같은 해약금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이제 쟁점이 됐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원심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을 가계약금이라고 보면서 가계약금은 교부자인 원고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달리 정함이 있지 않는 한 수령자인 피고에게 몰취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인 임차인이 피고인 임대인에 대한 가계약금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거 달리 판단합니다. 우선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니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계약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바로 해약금 약정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해약금 약정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약정의 내용, 동기 및 경위, 목적,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해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명백하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계약금을 지급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해약금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해약금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약금의 의미를 가지려면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계약금을 지급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해약금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스스로 계약 체계를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피고에게 몰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계약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스스로 계약 체계를 포기한 경우에 있어서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는, 즉 몰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명백한 약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계약금을 지급한 시점에서 계약이 체결됐다라면 이런 문제가 지금 이 판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식 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가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이 해약금의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직 명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명확하지 않다. 즉 최소한 가계약금이 해약금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가계약을 체결했던 증거는 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은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즉 본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계약금을 어떤 의미로 이해할 것이냐? 그 가계약을 체결했던 증거로 이해할 것이냐? 해약금을 이해할 것이냐? 위약금을 이해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 판결에서는 해약금의 의미를 갖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해약금의 의미를 가지려면은 그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두 배를 상환함으로써 그 가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계약 교섭에 있어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명백히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계약금을 단순히 지급한 경우는 그건 해약금의 의미로 볼 수 없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해약금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느냐, 이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요? 판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한 의미로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부당한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 교섭하는 단계에서 부당하게 그 교섭을 파기하거나 중단한 경우에 그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 여기서는 가계약금을 몰취하는 것은 안 되고 어떻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라든지 아니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가계약금 자체는 해약금의 의미론 이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번 판결은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판례 이야기 이어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판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